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콩팥의 기능,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한번 짧게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잠시만요. 자, 우리가 요 그림을 한번 그려가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자, 일단은요, 콩팥의 구조. 콩팥의 구조. 자, 이렇게 콩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 그랬습니다. 콩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 자, 들어오는 혈관, 콩팥, 동맥. 자, 콩팥 동맥이고요. 자, 나가는 혈관, 콩팥 정맥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콩팥의 겉질과 그 다음에 콩팥의 속질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렇게 쭉 해서 오줌관하고 이제 연결을 지어주는 요 부분, 여기를 우리는 콩팥 깔때기라고, 네, 우리가 배웠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친구들. 기억이 나시죠? 그죠? 기억이 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머리가 좀 이상하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를 좀 지워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겉질과 속질에서 뭐가 있다 그랬었죠? 바로 네프론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랬었습니다. 이 네프론의 구조를, 네프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그려놓으면 오늘 되게 편하실 거예요. 자, 네프론의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콩팥 동맥에서, 자, 이렇게 모세혈관이 실처럼 이렇게 딱 뭉쳐져 있는, 실의 공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는 요거를 우리 뭐라 그랬죠? 그렇죠, 사구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었어요. 사구체, 실사자 공구자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둘러싸고 있는, 요거를 이렇게 쭉 감싸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쭉 감싸고 있는 아이들. 자, 감싸고 있는 아이, 요거 무슨 주머니? 그렇죠, 보먼 주머니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었어요. 자, 보먼 주머니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이 보먼 주머니랑 연결되어 있는 가느다란 관이 있었습니다. 자, 가느다란 관. 요 가느다란 관, 요거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세뇨관입니다. 그런데 이 세뇨관은 뭐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세혈관하고 쭉 같이 연결이 되어 있음을 지난번에 제가 강조를 했었을 거예요, 친구들. 다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이 나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그림으로 거의 다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네프론 자체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랑 봤으니까요.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 자, 즉 네프론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구체입니다. 자,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 사구체와 보먼 주머니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구체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이 실뭉치가 굉장히 이렇게 실뭉치처럼 이렇게 있다 보니 여기서 압력이 발생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보먼 주머니는 바로 이 필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에 있는 그 받침대 있잖아요. 거름, 이제 걸러주는 거, 원두를 걸러주는 그런 것과 같이, 여과 장치죠. 여과 장치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이제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쭉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요 현상을 바로 뭐라 그러느냐? 바로 여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과정입니다. 오줌이 만들어내는 첫 번째 과정, 바로 여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여과는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크기가 작은 물질이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이동을 하는 현상을 우리는 여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여과가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즉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아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런 아이들이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이 요런 아이들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아이들의 특징, 뭘까요? 작은 애들이에요. 분자 단위가 작은 애들이에요. 그렇죠. 이 분자량이 작은 아이들, 즉 저분자.
네. 사이즈가 작은 아이들은 이제 그 걸음망을 통과를 하겠죠. 그죠? 사이즈가 작은 아이들은 걸음망을 통과를 하고, 자, 그 다음에 혈구. 혈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죠. 얘네들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혈구나 단백질, 여러분들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분자예요. 작은 애들이에요. 하지만 단백질은 얘네들은 덩어리입니다. 3차 구조를 갖고 있는 덩어리예요. 자,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보호원 주머니를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여과되지 않고 다시 모세혈관을 타고 이렇게 쭉 그냥 흘러가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여과 장치가 만약에 고장이 난다. 여과 장치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혈구가 같이 가게 됩니다. 혈구가 같이 가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저기 뭐냐 혈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혈뇨? 혈뇨? 오줌에서 피가 섞여져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게 지금 이 여기 보호원 주머니에 있는 저 뭐냐 네프론에 존재하고 있는 이 보호원 주머니 쪽이나 요쪽이 만약에 이제 몸에서 고장이 나게 되면 단백뇨와 혈뇨의 현상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단백뇨 같은 경우는요, 오줌 자체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단백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혈뇨도 저기 적혈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오줌, 요거를 우리는 혈뇨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여과 과정 자체가 고장이 나게 되면 이렇게 크기가 큰 물질들이 여과가 되어 버려서 얘네들이 오줌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요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뭐 요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어려우시면은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크기가 작은 물질이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이동하는 현상,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여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여과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아,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보먼 주머니를 통과해서 세뇨관을 이제 쭉 타고 흐르게 되는 아이들, 요 아이들에는 지금 누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크기가 작은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런 아이들이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잠깐만요, 친구들. 잠깐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화 과정 거치면서요, 포도당 열심히 만들어 놨어요. 아미노산 열심히 분해해 놨어요. 그거 이제 저기 오줌으로 다 보내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포호흡에 얘네들을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 에너지원으로서 얘네들을 써야 되는데 지금 쓰지를 못하고 오줌으로 다 버린다? 말이 되나요?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몸에 필요한 물질이에요. 자, 요것들, 자, 포도당, 그 다음에 아미노산,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100% 뭐가 됩니까? 재흡수가 됩니다. 재흡수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세뇨관으로 나간 아이들 있죠. 세뇨관으로 나간 아이들을 모두 다 다시 어디로? 저기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시 건져와야 되겠죠. 그죠? 요 과정을 우리는 재흡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흡수를 하는 데 있어서 다시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얘네들은 100% 재흡수가 돼야 돼요. 자, 이 아이들을 재흡수하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이거는 당뇨라는 것이 되죠. 당뇨병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들 당뇨병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포도당 자체가 오줌에 섞여 나온다, 즉 재흡수가 안 된다. 이게 병이 되는 거죠.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당뇨라는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은 물하고 무기염료도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겁니다. 얘네도 재흡수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럼 우리 몸 안에서 물이 굉장히 많죠. 지금 많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물을 정말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 몸 안에 물이 많은 상태면은 제 몸에서는 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 자, 보내라고 할 때 내 몸에서 물이 필요가 없으면 많이 보내고요. 내 몸에서 물이 필요를 한다라고 한다면 막 운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조난을 당했다거나 내 몸에서 굉장히 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물의 제흡수 양을 많이 했다가 내 몸에서 물의 필요 없을 때는 제흡수를 적게 했다가 뭐 요런 겁니다. 친구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물이나 아니면 무기염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트륨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트륨 생각하시면 돼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짠 거 많이 먹었을 때는 이제 오줌으로 짠 거를 많이 나가게 되고요. 우리가 이 나트륨이 부족할 때는 이제 적게 배출하고요. 예, 요거를 우리는 요거를 조절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성. 요거는 우리 몸에서 물이 어느 정도 이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 범위에 맞춰서 얘네들이 많으면 많이 보내고 적으면 적게 보내고 뭐 요거를 이제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요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친구들이 바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호르몬 대표적으로 이 물에 대해서 이 제흡수를 이 조절하는 호르몬 요게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이 호르몬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저 ADH라 그래요. ADH라 그러거든요. 안티 디하이드레이션 호르몬이라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는 척 해봤어요. 네, 어쨌든 요런 호르몬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고등학교 가셔서 조금 여러분이 좀 친숙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좀 지울게요. 네, 지워볼게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제흡수 과정이라는 거는 뭐냐? 다시요. 제흡수 과정이라는 것은 몸에 필요한 물질을 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아까 분비 과정에서 크기가 작은 물질을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모든 이 모세혈관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보내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압력이 쭉 가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아래쪽으로 눌러는 주기는 하는데 얘네들이 100% 모든 물질들이 다 내려가진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인즉슨 요소라는 아이들이 100% 지금 저기 보호문 주머니 쪽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세뇨관으로 갔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덜 보낸 아이들 있죠? 아까 덜 보낸 아이들, 즉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 누구요? 요소. 여과되지 않은 요소들 일부가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도 100%일까요? 100% 모두 다 그냥 남아있는 요소가 전부 다 가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라 그랬습니다. 일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소 자체를 밖으로 내보내는 효율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분비 과정이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그림 그렸었죠? 정말 허접한 그림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허접한 그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색으로 할까요? 이제 회색으로, 형광펜 회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쪽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 여기를 우리 무슨 과정이라고요, 친구들? 무슨 과정이라고? 요거를 우리는 여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과가 된 아이들은 지금 여러분 크기가 작은 애들, 작지 않은 애들, 큰 애들, 작은 애들이 여과가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국어 사전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여과가 된다, 여과가 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시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그냥 여과된 아이들,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아이들은 여과되지 않은 것,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생님 국어상으로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지금 이 배설 과정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그냥 여과된 아이들, 여과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문제나 요런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어떤 물질은 여과되지 않았다, 여과되었다, 뭐 요렇게 지금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요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 있는데, 여러분의 상식과 지금 교과서상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지금 계속해서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자,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여과되었다는 아래로 내려갔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아래로 내려갔다. 자, 아래로 내려간 물질 뭐였습니까?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무기염류 이런 것들 내려가죠. 작으니까 내려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또 뭐가 내려가죠? 요소, 뭐 이런 아이들은 다 등등등등 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여과되지 않았다. 여과되지 않았다. 이거 뭡니까?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자,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요거 아래로 내려가지 않은 아이들 누굽니까, 친구들? 아까 혈구와 그 다음에 단백질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단백질 덩어리들은 내려가지 못한다. 예, 요렇게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여과에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쭉 이제 아래로 내려간 아이들, 요 아래로 내려간 아이들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속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에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뭐가 되는 거예요?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어디에서요?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서요. 자, 포도당, 아미노산 100%. 그 다음에 물과 무기염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필요한 만큼. 됐죠? 정리되고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 혈관에서, 모세혈관에서 지금 세뇨관 쪽으로는 뭐를 다시 줍니까? 뭐를 줍니까? 아까 미처 여과되지 못했던 요소들 같은 경우를 이제 아래쪽으로 두게 되죠. 자, 요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요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재흡수 과정이다. 그 다음에 요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분비 과정이다. 요렇게 여러분들 세 가지 과정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과, 두 번째 재흡수, 세 번째 분비 과정. 네, 까지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굉장히 많은 것을 했어요. 많은 것을 했는데, 자, 요거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쭉 이제 그 혈액하고 이제 여과된 액, 우리는 요걸 원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료. 그러니까 제우스와 분비가 되기 전에 그 오줌. 그러니까 일단 여과만 딱 진행을 한 거. 그리고 요걸 오리지널 오줌, 그래서 원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과액. 자, 그 다음에 오줌. 요거의 성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자, 일단 맨 처음에 혈액입니다. 혈액 안에는 혈구 들어있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다 들어있습니다. 혈구세포들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덩어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그렇죠. 요게 여러분들 다 지금, 그리고 요소까지. 얘네들이 이제 다 혈장 안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요런 형태로 지금 혈액 안에 지금 계속해서 둥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과액 같은 경우는요, 지금 덩어리가 큰 아이들은 얘네들은 여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여과액 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자, 여과액 안에는, 원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 등등 요런 것들이, 즉 혈장 안에 들어있을 만한 애들, 요런 아이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오줌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 애들이에요? 방광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즉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과액에서 오줌으로 갈 때 뭐를 거쳤어요? 재흡수와 그 다음에 분비 과정을 거친 아이들입니다. 자, 분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잠시만요. 분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재흡수와 분비를 거치면서 얘네들은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100% 다 재흡수가 됐고, 무기염류나 물 같은 경우도 얘네들은 필요한 만큼 얘네들이 재흡수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줌 안에는 지금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물이나 아니면 무기염류 같은 경우는 필요한 정도, 어느 정도는 얘네들이 존재를 하겠죠. 자, 그리고 필요 없는 정도 존재를 하겠죠. 자, 오줌에요. 자, 그 다음에 요소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재흡수 상태가 아니죠. 재흡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싹 다 지워볼게요. 혈액과
원료, 여과액과 그 다음에 오줌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거꾸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거를 그 표로 한번 여러분들이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표로. 자, 혈액에는요. 혈액에는 단백질, 포도당, 요소 다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여과액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여과를 거쳤습니다. 여과 과정 거쳤기 때문에 단백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요거 여러분들 꼭 뭐 포인트를 잡아 주십시오. 근데 포도당이나 요소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이 존재를 하게 되죠. 얘네들은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과 과정에서 그냥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과되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저기 여과액 안에서는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줌입니다. 오줌이면은 얘네들 포도당 같은 경우는 100% 재흡수됐죠? 100% 재흡수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0으로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요소의 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이거 왜일까요, 친구들? 요소의 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자, 요소의 농도입니다. 퍼센테이지 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농도가 늘었다? 농도가 늘었다? 농도가 늘었다라는 것은 용질의 양이 추가된 것일 수도 있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첫 번째, 저기 요소의 양이 증가했습니다. 자, 요소의 양이 증가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 분비 과정을 통해서. 근데 그거 갖다가 이렇게 많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지지 않아요. 두 번째, 뭐가 재흡수된 거죠? 그렇죠. 물이 재흡수된 거죠. 뭔지 알겠죠? 자, 물이 재흡수가 됐습니다. 자, 물이 재흡수가 되면서 얘네들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아지게 된다. 즉, 진한 오줌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줌을 내보내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면서 요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그려보시면은 정리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학습 목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설계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우리가 배설계의 기능, 그 다음에 모형을 통해서, 마지막 모형을 통해서 노폐물이 배설되는 과정, 즉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였죠? 여과, 재흡수, 분비, 요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잘 정리하시고요.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은 여러분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 전체 기관계들이 하나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상호작용, 그리고 유기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요 단원을, 이 동물과 에너지 단원, 이 대단원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빠이.